네, 다음 발표로는 EAN 테크놀로지 신지용 대표님께서 VCM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VCM을 활용한 녹색 건축의 경제성 확보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AN 테크놀로지의 신지용 대표라고 합니다. 우선 창간 1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강은철 대표님, 여인규 이사님 정말 노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4,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칸의 그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하고 있음을 좀 느끼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탄소 중립 산업을 위해서도 칸이 더욱더 많이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에 그 VCM을 활용한 녹색 건축 경제성,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VCM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앞부분에서 이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을 건물 부분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비즈니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 부분에 탄소 배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건물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이 25%라고 발표를 했었고, 앞으로 2050년까지 우리 2018년도 대비 88% 수를 다운시켜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기존 건축물들인데,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만 해도 전체 건물의 40%가 넘어요. 301만 동 정도 된다고 하고, 이거를 다 그린화하는 작업에 한 4천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시스템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무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좀 큰 배출하는 기업들에 해당이거든요. 연간 12만 5천 톤 정도 배출하는.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중견 중소 건물이든 기업에 대해서는 CCM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스코프 3를 지금 현재 그 CCM에서는 다루고 있지를 않는데, 다룬다 하더라도 민간 참여의 동기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혁신, 기술, 그리고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VCM은 그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탄소 중립 생태계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감축 수준의 활동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만드는 인센티브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감축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CCM과 VCM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혁신적인 방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수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 이 VCM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규모, 건물의 사이즈에 또 유형에 상관없이 감축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시장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조금 더 효용성이 높다, 효율성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장을 비교를 하면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선 자발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모든 기업 혹은 스코프 1, 2, 3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VCM 시장이 조금 더 포괄적인 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감축 프로젝트나 혁신 기술 같은 것들을 도입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더 강조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녹색 건축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는 VCM 시장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현황을 보면 2021년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세계 전체 한 21억 달러. 근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 한 7.2억 달러로 이렇게 좀 조정 국면을 맞게 돼요. 근데 이게 시장의 어떤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저품질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반영돼서 이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현황에서 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나 그森林 파괴를 막는 REDD 같은 프로젝트가 점점 약세를 가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소위 ROI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투자가 좀 위축이 된다든지 또 인프라 여건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이 이제 약세로 작용을 하고,森林 파괴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여부가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약세로 가고 있고, 이 고무실내가 아니라 고실내 카테고리, 뭐 특히 이제 CDR이나 고품질 NBS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 좀 요즘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내구성의 CDR의 가격이 프리미엄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서 실제로 뭐 한 320불 정도 가중 평균한 가격이, 그래서 앞으로의 하여튼 이 시장은 좀 영구성을 갖거나 이거를 검증하기 좀 난이도가 높은 것일수록에 프리미엄이 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런 고품질 크레딧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쪽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글로벌 VCM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를 보면은 2016년도에 보면은 이게 한 30메가톤 정도 돼요. 근데 2023년도에 이게 한 150메가톤 정도로 한 5배 성장을 했거든요. 한 7년 사이에. 그래서 향후에는 뭐 2030년에는 뭐 한 500메가톤, 2050년에는 6000메가톤 정도, 60억 톤 정도의 시장 규모로 커나갈 걸로 예상을 하는 글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민간 합동으로 VCM TF를 만들었죠, 재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한국 상공회의소 대한상의에서 탄소 감축 인증 센터를 신설을 하고, 그 외에도 5개 이상의 거래 플랫폼들이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오픈한 데도 있고. 해외 도시의 동향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우선 도쿄를 살펴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그 캡앤트레이드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온실가스 총량에 대한 그 배출권 규제예요. 그래서 연간 한 1,500kl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큰 건물들, 그 도쿄 시내에 한 1,20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꽤 큰 감축 성과를 가져왔는데, 이 제도의 약간 특징은 이 REC나 상세 크레딧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를 이 규정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한 VCM과 관련된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그게 건물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뉴욕시의 이것도 아주 유명한 법인데, 로컬로 97이라고 25,000 스퀘어피트 초과하는 거 한 2,300제곱미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꼬마 빌딩인데 한 중규모 이상 건물로부터 이 탄소세를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한 5만 개 정도 건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약간 특징은 실질적인 건물 효율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VCM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프셋 상세 같은 사용이 좀 불가하고, 냉난방이나 급탕에 사용되는 REC 같은 것들은 또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한 5, 6년 전서부터 이미 탄소세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건물, 교통, 산업 각 분야에서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탄소세를 받고 있는데, 좀 이것도 특이점은 2024년도서부터는 탄소세 납부량하는 금액 중에서 한 5%까지를 국제 크레딧, 그러니까 VCM이라 그런 VCM에서 만들어진 그 크레딧을 가지고 그 세금을 상쇄시킬 수 있다. 아직 비율은 적지만 어쨌든 이거는 탄소 크레딧을 건물에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선진 사례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25싱달러 정도 톤당 하는 거를 내년도에는 45달러로 파격적으로 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인상을 하면 VCM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EU 같은 경우도 지금 ETS2가 내후년에 전면 시행 예정인데 ETS1이 24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거는 연료 공급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자가 이제 탄소를 발생시키는 주범을 보고 그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세금이 붙은 것이 연료 비용에 반영이 되니까 결국은 건물 단위에서도 탄소세를 내는 셈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해외 도시들의 동향이고, 해외 선진 기업에서 VCM 전략은 크게는 이렇게 컨센서스가 고품질 전략 그리고 대량 금융 전략으로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CT 기업이나 이제 쉘 같은 에너지 기업에서 주로 이 VCM을 통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550만 톤을 구매를 했거든요. 달러당 189달러면 굉장히 높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AI나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고품질 크레딧을 이제 구입을 하고 프리미엄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쉘 같은 에너지 기업에서는 작년도에 1,490만 톤을 구매하면서 평균 가격으로 하면 한 4불 15전 정도에 구입을 해서 약간 좀 벌크로 많은 뭐 자연 기반 NBS 같은 데 투자를 해서 고객들한테 탄소 중립 연료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내 VCM의 성장 라인을 이렇게 타임라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올해 내년도 사이에는 아마도 시장도 창출해야 되고 또 규모도 확대해야 되니까 거래량이 좀 증가하려면 양적 성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업 ESG 의무 공시가 이제 확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의 수요가 급증을 할 테고, 또 국내 VCM 관련된 인프라 제도 기반이 강화가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니까 크레딧의 수요가 늘 거고 해서, 향후에는 어쨌든 품질 중심의 시장으로 갈 것인데 투명성이나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다. 그래서 고품질 프리미엄이 확산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영속성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하기 좀 어려운 또 고도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고품질 프리미엄 크레딧을 확산시킨다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볼 수가 있어요. 기왕에 비즈니스를 할 거면 고품질로 높은 단가를 10배, 20배의 단가를 받는 게 좋으니까요. 건물 부분 쪽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VCM은 대체로 이런 정도의 활용이 방법이 이런 프레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자체 감축에 대한 걸로 자체 감축이 중요하죠. 자체 감축을 통해서 VCM 시장에 이제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EMS 협회에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 뱀스 같은 것, 뱀스를 이용한 이 메터링된 절감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탄소 온실가스 총량제나 이런 데에는 그 화폐가 곧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그거를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데이터가 곧 돈이다. 그래서 뱀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감량을 이렇게 그러니까 검증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뭐 탄소 크레딧을 사려고 하면은 CCP 적격한 품질이 하여튼 검증된 그런 탄소, 그리고 또 고내구성 CDR을 혼합 바스켓으로 잔여 배출을 관리한다는 말인데, 이제 혼합 바스켓이라는 건 우리가 좀 싼 거, 고급화되어 있는 고품질을 좀 믹싱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분산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잔여 배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이제 관리를 위해서 크레딧을 구매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달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발급을 한다 그러면 베라 같은 데에서 그 VM0008이나 0018 같은 에너지 효율화 방법론이 있어요. 그 방법론을 적용한 거를 가지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연결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 건설 부분에서는 이 자재와 연결돼서 우리 뭐 콘크리트의 뭐 광물화라든지 또 바이오차 같은 뭐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뭐 이 CDR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콘크리트 레미콘 회사하고 건설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 CDR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권도 확보를 하고 내재 탄소도 줄이는 그런 비즈니스 활용 프레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품질 프레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어떤 안전한 VCM의 활용을 위해서는 품질 프레임이 매우 중요하고, 이 품질 프레임은
크게는 두 개의 어떤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이 또한 이제 양배산맥인데, 하나는 이제 ICVCM에서 하는 그 CCP, 그 다음에 VCMI 프레임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특히 이제 CCP에서 여러분들 건물 단위에서 VCM을 적용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추가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추가성이 뭐냐면 VCM 시장에다가 내놓을 요량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어떤 액션들을 미리 계획적으로 취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내가 그냥 건물이 노후화돼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탄소 배출 시장에 내가 내놓을 거야 해서 추가성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영속성이나 어떤 투명한 거버넌스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 VCMI 클레임 코드에서는 우선 감축, 우선 자기 오온 에미션을 줄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투명성, 그 다음에 범위, 상세하는 주장의 범위가 이게 어떤 REC로에서 만들어진 건지 이게 건물 자체 패시브화를 이뤄가지고 감소를 시킨 것인지 뭐 이런 어떤 범위를 잘 정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제 민간 국제 항공 기구 같은 데에서 코르시아 같은 제도, 뭐 이거 탄소 감축에 관련된 제도거든요. 이런 거나 여러 가지 각국의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규제에 조금 못 미치는 준규제 같은 수요가 품질 향상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CM과 연결된 사업 모델을 건물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VCM과 관련된 그 토탈 솔루션 통합형 뭐 엔지니어링 컨설팅 같은 통합 솔루션이 나오는데, 이제 전문 업체가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VCM을 설계하고 VCM과 관련된 시공, 그다음에 탄소 크레딧에 대한 인증과 창출, 그다음에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고 지속적인 운영까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텅키 솔루션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다수의 건물, 뭐 운영사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융 연계 모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VCM 담보 대출이라든지 ESG 채권, 녹색 채권 같은 거하고 연계된 금융이나 또 탄소 배출권을 선매입하면서 계약에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단계별 실행 전략은 그냥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딧 창출부터 수익까지에 대한 거를 예시로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담아놨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것도 이제 예시인데, 예를 들면 오피스 한 5만 제곱미터 되는 중대형 규모의 오피스에서 전력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그린 리트로핏을 적용했다. 그리고 뱀스 같은 걸 적용해서 전력 저감을 한 3기가와트 1년에 한 25% 정도를 줄였다 그러면은 탄소 반사하면 1200톤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요거 제가 읽다 보니까는 공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게 한 7,200에서 6만 달러 정도의 추가 수익이거든요. 이 건물은 정비요금을 절감하고 플러스로 VCM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ROI 관점에서 이제 다른 사례로 생각을 해보면, 초기 투자비가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들었을 때 연간 에너지 절감이 8천만 원 정도, 제가 그냥 대충 가늠하는 것만으로도 한 이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VCM 연간 수입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원래 이 투자 회수 기간은 5억에 8천만 원이면은 6.25년 나오는데 VCM에서 2천만 원을 더해주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 1.25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 내부 수익률 IRR도 최대 한 25%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치로 20년 NPV를 봐도 한 15억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다. 이런 ROI 계산이 나오고, 또 ROI의 극대화를 위한 핵심 전략에는 어쨌든 초기 설계 단계부터 VCM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수익금들,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들과 VCM 수익의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비용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수익 다각화는 ESG 평가 상승을 하면 우리 기업 밸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건물로 따지면 임대료 프리미엄 같은 것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의사항이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건물에서 VCM을 활용하려고 그럴 때 이 저실내, 저가의 크레딧을 만약에 사용을 한 경우에 처음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
뭔가 ROI가 좋게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린워싱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뭐 평판 저하나 법적 리스크 초래할 수가 있어서 이런 그래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증된 뭐 실베라나 비제로 같은 그 독립적인 등급 평가하는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투명한 공시를 좀 해야 되고 또 이중 계산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국가 NDC 또 기업 각종 스코프 전력 속성 등에 따라서 이제 감축량이 중복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탄소 레지스트리를 잘 추적하고 명확하게 속성을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또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다 스킴이 달라가지고 감축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복합적이고 그래서 이 표준이 다르니까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산맥 CCP하고 VCMI 같은 프레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고 온실가스 프로토콜 공시 원칙 같은 것도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CM이 과연 이제 녹색 건축의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친환경 건축이 이게 경제성이 더 입증이 되면서 시장이 확대하는 데 VCM이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CM 기반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창궐이 돼서 건축 환경 쪽 분야 혹은 뭐 이런 재료 분야 이런 데에서 여러 모델들 금융에서도 모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성을 더 살려서 환경도 좋아지고 경제도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